도전과 감동의 은빛 레이스 투르드 코리아 2016 대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투르드 코리아. 오늘 이 대회를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훈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도로 사이클 대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동아 사이클 대회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동아 사이클 대회가 2007년 투르드 코리아 국제대회로 다시 탄생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동아 사이클 대회 DNA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투르드 코리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요즘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가로서 이제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시게 되면 이제 뭐 바람을 즐긴다거나 그 움직이는 풍경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통수단으로도 또 이 활용이 가능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요. 리우 올림픽 대회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아무래도 김옥철 선수와 서준영 선수가 가장 리우 올림픽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투르드 코리아에서는 수많은 한국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던 박성백 선수라든지 2년 연속 산하광저지를 차지했던 장경구 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최영민 선수 등 다양한 선수들의 활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관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0회째를 맞는 투르드 코리아 2016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르드 코리아 2016, 2016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7개의 거점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1229km를 달린 경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각 그 부문에서 리더들이 입게 되는 저지들인데 개인 종합 순위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노란색 저지, 스프린트 포인트 선두는 푸른색 저지, 그리고 산하광 구간에서 선두를 포인트를 가장 많이 얻은 선수는 붉은색 저지, 그리고 23세 이하의 선수 중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는 베스트형 라이더의 흰색 저지를 입게 됩니다. 네, 저지 색깔로 보면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그 저지 색깔을 찾는 재미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요. 구미를 거쳐 군산, 그리고 대전, 아산, 충주, 서울을 도는 그런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각 구간마다 뭐 고저차라든지 아니면 지형이라든지 산악 구간, 스프린트 구간, 그 피니시의 지형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러한 그 코스에 따라서 그날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네. 자, 코스를 잘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대회 첫날 첫 분위기를 앞둔 현장은 어떤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산 요트 경기장입니다. 첫날의 기선 제압 그리고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첫날 경기에서 그 해당 구간에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곧바로 리더 저지를 입게 되고요. 포인트 저지까지 입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한 산하강 구간 단 하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뭔가를 벌어놓고 방어하는 측면이 훨씬 선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선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첫날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초반에는 좀 이제 선수들 상황 보고서 이제 마지막에 브레이크웨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개인 정합 10위권 안으로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m expecting it to be pretty fast, open roads, and we're here to, obviously go for the podium spots. So we're going to be racing full gas. Everyone is on for GC at this early stage. So, until something majorly happens during the stages, we're all in for shot. 네, 선수들의 각오를 한마디씩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팀들이 출전을 하고 있나요? 이번 투르드 코리아는 총 20개의 팀이 참가하는데 이 중 3개가 프로 컨티넨탈 팀으로 2군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컨티넨탈 팀 그리고 국가대표 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팀으로는
금산 인삼 첼로, 코레일 사이클링, LX, IIBS 그리고 서울 사이클링 팀이 컨티넨탈 팀으로 참가했습니다. K스포 팀도 물론 있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 부산에서 구미를 향하는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요트 경기장에서 출발을 해서 구미까지 가는 경기인데요. 총 189.1km를 달려야 하는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스프린트 포인트 그리고 후반부에 산악황 지점을 지나긴 하지만 피니시까지 평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프린트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은 날입니다. 네, 선수들이 종소리에 맞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인 출발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출발 직후에 도심지를 빠져나가야 하고 선수들이 이제 대열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네, 중립 구간에서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과정이겠네요. 네, 일종의 퍼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심지에 모여든 관중들에게 천천히 달리면서 안전하게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신호와 함께 지금 모든 선수들이 속도를 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초반에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이 0km 지점을 지난 후에 선수들이 곧바로 어택에 나서는데 이 공격적으로 나선 선수들 모두 선두에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네, 선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달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공격과 수비가 있고 다양한 작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클 경기는 초반에 선두 그룹, 즉 브레이크웨이를 형성해서 펠로톤이라고 부르는 메인 그룹으로부터 떨어져서 이게 함께 달리게 되는데 이 그룹은 물론 스테이지 우승을 생각하긴 하지만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산악황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한 선수, 스프린트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한 선수, 혹은 뒤에 남아있는 본인의 팀원들을 위해서 팀원들이 힘을 쓰지 않도록 앞에서 일부러 나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리막길에서 선수가 자세를 움츠리고 달리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요. 네. 저러다 보면 오히려 속도가 더 붙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아예 자전거의 탑 튜브 상단부에 앉아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보다 보면은 어떤 선수는 안장에 앉아서 주행을 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안장을 이렇게 떠서 네. 주행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안장에서 일어나서 달리는 것을 그 댄싱이라고 하는 주법인데 네. 이 댄싱을 하게 되면 상체 힘까지 모두 쓰고 또 체중까지 이용해서 좀 더 빠른 가속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댄싱을 지속하다 보면은 많은 그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급한 가속 혹은 급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피니시 스프린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법입니다. 네.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첫 브레이크웨이를 형성하려던 선수들 모두 실패하고 펠로톤이 잡아들인 후에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이 나서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선두 그룹과 그 메인 그룹의 차이가 지금 14초 정도 난다고 나오고 있는데 14초 정도면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단 이 선수들 최대한 몇 분씩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앞에서 주행을 계속하고요. 이 한국 선수들 김옥철 선수, 정우호 선수 그리고 신동현 선수 여기에 다른 선수들이 펠로톤에서 추가로 뛰쳐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코레일의 장경구 선수가 네. 홀로 붙여서 선두 그룹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초반 선두 그룹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국팀인데 작년 투르드 코리아에서 단 하나의 스테이지 우승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 투르드 코리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 한국팀이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오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허리도 굉장히 아픈가 봐요. 일어나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몸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선수들은 사실상 자전거 위에서 모든 걸 자는 것 빼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밥 먹는 것, 아니면은 볼일을 보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등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주행하는 모습만 봐도요, 이 허벅지가 네. 굉장히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화면으로 보시면은 두꺼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로드 사이클링을 잘 타기 위해서는 이제 몸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가 워낙 가늘어서 다리가 두꺼워 보이는 것이지 이 선수들이 실제로 다리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사이클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운 줄 알았는데 다른 부분이 얇은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선두그룹의 장경구 선수 그리고 서울시청의 김옥철 선수, LX IIBS의 신동현 선수가 형성되었고 금산인삼 첼로의 정우호 선수가 이딴 기재 고장으로 인해서 이 그룹에서 현재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옥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포인트가 1위인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다른 팀이지만 현재는 협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스프린트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스프린트 구간 어떻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죠?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스프린트, 이 선에 먼저 도달한 선수에게 차례차례 스프린트 포인트를 주게 되는데 네. 방금 그 장경우 선수와 김옥철 선수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몸싸움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하게 빠르게 세 선수가 주행을 했었는데 결국엔 신동현 선수가 1등을 했네요. 네, LX의 신동현 선수는 아무래도 강한 스프린터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두 선수를 제치고 먼저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조금 전에 기재 고정으로 떨어졌던 금산 인삼 첼로의 정호 선수가 홀로 이 그룹에 다시 붙는 데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 주행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음료라든지 식량이 배급되는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급 구간에서 각 팀에 도움이 될 코치들에게 네. 이런 주머니를 받게 되는데 보급 주머니, 보급 가방, 뮤젯 이런 가방 안에 이제 음료수, 콜라 아니면 과자라든지 빵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보급식 젤 같은 게 들어있어서 선수들이 이것을 먹고 일종의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두그룹과 메인그룹의 격차는 4분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룹에서 현재 스프린터인 신동현 선수가 중간 스프린트를 차지한 후에 자발적으로 더 이상 힘을 빼지 않고 펠로톤으로 돌아간 상황이었고 이 나머지 선수들 같은 팀이 아니고 서로 라이벌 관계이지만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해서는 협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명의 선수들 교대로 돌리면서 협조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다 보면은 주행 그 형태가 항상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 방향에 따라서 혹은 오르막이냐 내리막에 따라서 다양한 그 진열을 갖춰서 달리게 되는데 조금 전에 장경우 선수가 그 산악관 구간을 앞두고 금산인삼 첼로의 정호 선수를 제치고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펠로톤에서는 현재 원프로 사이클링의 선수들이 앞에 나와서 추격을 개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선두그룹과 메인그룹만 이야기를 했는데 체이서라고 이제 추격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체이서는 현재 정호 선수가 장경우 선수의 어택에 반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중간에 놓이게 된 그 선수이고 이렇게 첫 번째 산악 구간 장경우 선수가 먼저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 안에 경기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보는 재미를 더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각자 선수들의 목표가 다른 만큼 장경우 선수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악왕 저지를 위해서 이 산악 구간을 먼저 달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산악 구간에서 많은 힘을 뺐나 봐요. 지금 네. 초코바, 에너지바를 먹는 모습을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장경우 선수가 현재 그 메인 그룹에 합류하기 직전에 또 다른 선수들이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어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모두 흡수되고 막판에 JLT 컨덜의 커너던 선수가 홀로 어택을 했지만 실패하고 스프린트로 끝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5km를 남기고 선수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리 싸움과 마지막 그 스피드, 힘, 기술의 싸움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네, 각 팀이 스프린터들의 우승을 돕기 위해서 앞에서 주행하고 바로 빠지고 다음 선수가 앞에 나와서 최대한 그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마치 춤을 추듯이 선수들이 엄청난 스피드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에서 크리스 오피가 먼저 스프린트를 시작했지만 그 뒤에 서준영 선수 그리고 연 아베라스투이 선수가 앞에 나섰습니다. 네, 구간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연 아베라스투리 이자카 선수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브렌튼 존스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의 서준용 선수가 3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승한 선수가 자동적으로 옐로우 저지를 입은 모습이었죠. 첫 번째 경기만 끝났는데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격앙되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스테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지는 8개의 구간 중에서 가장 긴 거리를 달려야 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35km를 달려야 하는 아주 긴 거리로 선수들 모두 지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스테이지였는데 두 개의 산악 구간과 함께 피니시까지는 평지가 이어지면서 아주 긴 날이 되었습니다. 네.
경북 구미를 출발을 해서 전북 군산까지 달려야 하는 거리인데요. 선수들이 첫날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렸는지 표정에서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산화광 저지를 입고 있는 장경구의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저지를 잘 보면은 어떤 선수가 1위였는지 어떤 선수를 유심히 보면 좋을지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끼리도 어떤 선수가 이 부문의 선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지를 입고 있는 선수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팀 단위로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날씨가 조금 흐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비가 예보가 되었는데 선수들은 비가 오게 되면 경기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비를 맞으며 달리고 심지어 눈이 올 때도 선수들은 경기를 뛰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면은 날씨의 온도가 조금 더 낮아져서 주행하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시원하지만 아무래도 앞 선수들에서 이 튀는 물 얼굴에 계속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비가 오게 되면 노면이 굉장히 젖어서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너를 자신 있게 돌지도 못하고 아주 선수들 긴장하고 또 낙차 사고, 기재 고장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긴장해서 속도는 더 올라갈 때도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235.2km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속도도 스테이지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네, 긴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브레이크웨이를 형성했지만 이 많은 선수들이 앞에 빠져나가게 되면 펠로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앞쪽에 나가면 워낙 끝까지 갈 원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펠로톤은 곧장 축에 나서고 결국 4명의 선수가 첫 브레이크웨이에 형성된 모습입니다. 자, 산악 구간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데요. 네, 이 산악 구간에서 지금 서로 견제하느라 네. 서로 어택과 흡수를 반복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다음 어택을 시도할지 바라보는 모습인데 지금 한 선수가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비노포레버의 올렉 제밀리아코프 선수가 300m를 남기고 가장 강한 클라이머로 보였던 이 선수 네. 거듭해서 어택을 시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이 어택을 막아내고 또다시 카운터 어택에 나서는 케이스포의 김현석 선수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야, 처음에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으로 밀려났고 네. 우리나라의 김현석 선수. 김현석 선수가 결국에는 산화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김현석 선수는 클라이머로 분류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어택을 시작하면서 제밀리아코프나 샤를 플라네와 같은 강력한 선수를 제치고 산화강 저지를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산악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 한국 선수들이 현재 산화강 저지에 대한 목표를 많이 두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산화강 포인트를 위해서 어택한 선수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중간 스프린트에서도 케이스포의 김현석 선수가 산화강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이 구간을 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 선수가 스테이지 두 번째에서는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케이스포의 김현석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날 많은 포인트를 따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보급 구간에서 보급을 받으려다 보면 네. 못 받는 선수들도 분명히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각 팀마다 두세 명이 한꺼번에 거리를 두고 한 명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못 받게 되면 간혹가다 다른 팀의 물품이나 보급을 받아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동반자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팀카에서 물통을 받기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두 번째에서는 산악 구간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두 번째 산악 구간에선 또다시 카운터 어택을 시도해서 첫 번째 브레이커웨이 모두 흡수되고 펠로톤에서 뛰쳐나간 케이스포의 주강원 선수가 이곳을 가장 먼저 넘으면서 이날의 산악관 구간은 모두 케이스포 선수가 선두로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죠, 둘 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산악 구간을 지나온 다음에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짜릿함이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날 비가 오락가락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노면이 아직 젖어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내리막에서도 선수들은 최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남들에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빨간 물방울, 저 저지가 바로 지난 스테이지에서 산악왕을 차지한 그 저지죠? 네, 장경훈 선수죠. 이 주강훈 선수가 이제 메인 그룹에 흡수되고 또 다른 어택이 나왔는데 여기에 JLT 콘돌, 커너던 그리고 코레일의 장경구, 원프로사이클링의 선수가 모두 어택을 했지만 막판에 가서는 모두 펠로톤에 의해 흡수되고 이제 펠로톤은 드랍팍 팀 가장 강력한 스프린터를 보유하고 이 팀이 컨트롤하면서 끝까지 스프린터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선두에 선 모습입니다. 5km가 남은 지점에서 선수들이 선두 그룹 없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 채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500m 역시나 남았죠. 결승 지점이 얼마 남지 않고 선수들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원프로 사이클링 팀이 앞에서 리더 그 트레인을 형성해서 가장 높은 속도를 올려줬고요. 그 네. 뒤에 원프로 사이클링의 스프린터가 이렇게 먼저 결승전을 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우승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다들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 경기에서는 포토 피니시 사진으로 0.001초까지 반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구간 우승자는 크리스 오피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스테이지에서 1위를 했던 욘 아베라스트리 이자카 선수가 2위였고요. 우리나라는 박상홍 선수와 서준용 선수가 8위와 9위를 차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나베라스티 선수가 2위를 차지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2위 그리고 동타임으로 모두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요나베라스티 선수가 여전히 리더 저지를 잇는 모습이었고요. 네. 사랑왕 저지의 주인공은 케이스포의 김현석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스테이지는 145.8km를 주행을 하는데요. 군산을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주행을 하는 거죠? 네, 대전까지 달리게 되는데 네. 이날은 하나의 3등급 산악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피니시 전에 평지가 아니라 오르락내리락이 반복되는 아주 복잡한 코스로 막판에 많은 어택이 예상되었던 날입니다. 네, 이 세 번째 스테이지는 앞서 전 스테이지에서 가장 긴 코스를 주파를 한 뒤의 경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로를 회복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회복을 해서 레이스에 참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아주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이날 공격에 나선 선수들은 전날 공격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 많이 이날을 노리게 되었고요. 또 선수들 전날의 피로가 아직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팀 단위로 어떤 선수가 나가고 다시 흡수되고를 굳이 선별하지 않아도 이제 브레이크웨이가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선두 그룹과 펠로톤 그룹이 오랜 시간 구분이 돼서 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웨이가 형성된 이후에 그 브레이크웨이가 그대로 남아있고 펠로톤은 이 브레이크웨이를 잡아야 할 명분, 목표가 있는 팀들이 앞에 나서서 끌게 됩니다. 확실히 이 구간은 산악 구간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네. 뭐 처절한 댄싱이라고 하죠. 네. 네, 이 구간에서 이 산악 구간 금산인삼 첼로의 최영민 선수가 먼저 넘고 이 다음으로 코레일의 장경구 선수가 지나가게 됩니다. 역시나 세 번째 스테이지의 산악 구간도 우리나라 선수가 1, 2, 3위를 다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영민 선수, 장경우 선수 모두 트루드 코리아에서 산악왕 저지를 한 번씩, 장경우 선수 두 번씩이나 차지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트루드 코리아에서도 두 선수가 라이벌 관계로 서로 산악왕 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산악 구간을 지난 다음에 스프린터를 달리는 것과 스프린터를 달린 다음에 산악 구간을 넘는 것 어떤 게 조금 더 힘이 들까요? 뭐 딱히 뭔가 힘이 든다기보다는 팀 간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산악 구간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 장경우 선수라든지 아니면 최영민 선수가 선두에 나서게 되는데 그 전에 스프린트 구간이 있다 보면 다른 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택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 경치를 보면서 달리는 선수들의 마음 어떨까요? 뭐 사실 선수들은 그 대회 때 경치는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선수들의 기억에 남는 거는 앞 선수의 엉덩이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누가 어택을 해서 속도가 빨라졌더라 어느 구간에서 누가 넘어졌더라 이런 게 주로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경주만해요. 이렇게 네. 앞만 보고 달리게 되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스프린트 구간 선수들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마지막 결승점을 먼저 통과할지. 네, 중간 스프린트에서 현재 그 펠로톤과 브레이커웨이가 크게 갈라졌는데 네. 이곳에서 닐 반더 플러그가 먼저 들어오고 장경우 선수 그리고 LX의 장선재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장경구 선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장경구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아주 그 한국의 가장 잘 타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장경우 선수는 이번 트루드 코리아 초반부에 많은 활약을 하면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 많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준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리더 그룹에 혼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스프린트 구간 이후에 또 다른 어택 그룹이 형성되어서 앞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이 피니시 직전에 펠로톤이 이 그룹을 추격하는데 계속해서 힘을 쏟으면서 선수들이 점점 좁혀왔는데요. 이
선두 그룹에 있던 자코모 베를라토 선수가 먼저 어택을 해서 나머지 선두 그룹에서 벗어나서 피니시까지 홀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 있던 선두 그룹 그리고 저 멀리에서 펠로톤이 맹추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두 그룹에서 저렇게 혼자 달리다 보면은 외로울 것 같아요. 네, 아주 힘들고 네. 특히 뭐 홀로 달리는 것은 홀로 온 바람을 맞아가면서 달리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 지금 수박이 보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달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판을 향하면서 자코모 베를라토가 회심의 어택을 날렸지만 이 선수 나머지 선두 그룹 그 멤버들에게 잡히고 JLT 콘돌의 코너더니 카운터 어택을 날리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네. 선수들이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팀마다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복잡한 피니시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다시 평지로 내려와서 선두에 홀로 남아있던 원프로 사이클링의 카롤 도마갈스키 선수를 맹추격하는 펠로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한 선수가 홀로 독주를 하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보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도 스프린터의 싸움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스테이지에서 도마갈스키 선수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엄청난 파워로 끝까지 독주를 성공하면서 멋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선수도 환호를 하면서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는 캐롤 도마갈스키 선수였습니다. 자,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롤 도마갈스키 선수가 1위였고요. 브레튼 존스 선수가 2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군요. 네, 5위로 코레일 선수의 그 정춘교 선수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네. 종합 순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전히 동타임으로 들어오면서 요나베라스리 선수가 선두를 지켜낸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산악왕 구간에서도 장경우 선수가 다시 김현석 선수로부터 산악왕 저지를 탈환한 바 있습니다. 자, 윤 아베라스투리 선수가 계속해서 노란색 저지를 입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조금 구간의 길이가 짧습니다. 85.8km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간은 대전 인근의 도로를 순환하는 경기로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돌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거리가 짧다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속 주행을 해야 하는 코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긴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 긴 체력적인 부담을 대비하지만 이렇게 짧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 선수들이 어택을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격렬한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 피로 관리 그리고 장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날은 또 특히나 중립 구간 없이 바로 시작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듯이 출발부터 어택을 시도한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순환 구간을 돌다 보면은 코너를 돌 때마다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 조종술이 능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고속에서 뭐 100명 이상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코너를 돌기 때문에 선수들 어깨를 칠 듯이 코너를 아주 뭐 유려하게 돌아나가기도 합니다. 진짜 선수들을 주행하는 거 보면은 자전거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뭐 예상과는 달리 이날 아주 격렬한 레이스가 선수들 모두 예상하고 있었는데 워낙 피로감이 높은 날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펠로톤이 순순히 이 앞에 어택한 5명의 선수들을 놔주고 원프로 사이클링 그리고 드랍팍 팀이 적극적으로 오늘 스프린트 싸움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 팀의 선수들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에 틀어막고 추가 선수들의 추가적인 도발을 아예 몸으로 봉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개인 경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계속해서 팀 간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의 우승 혹은 뭐 구간 우승, 리더 저지, 산악왕 저지 모두 개인이 입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개인 경기지만 이 개인들은 팀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우승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팀 경기가 바로 사이클 레이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점을 통과할 때 분명히 우승을 한 선수가 아닌데 환호를 한 선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팀의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동안 앞에서 끌었던 선수들이 함께 팀원의 우승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간혹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클 경기가 재미있는 이유가 달아나려는 자와 쫓아가려는 자의 싸움을 보는 추격전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 추격 그룹이나 뒤에서
뭐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그룹들은 다른 팀인데도 불구하고 경쟁과 또 협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사이클 경기의 묘미이기 때문에 이 팀들은 서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갖기도 합니다. 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저 팀과의 라이벌인데 네.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비록 같은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팀 관리도 중요하지만 라이벌 팀이 삐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두에 있는 5명 함께 달리고 뒤에 있는 펠로톤에서는 현재 드랍팍 팀 그리고 원 프로 사이클링이 오늘 경기를 스프린트 피니시로 만들기 위해서 적절하게 시간 차이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순환 구간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이 대전에서의 경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뭐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짧은 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덜하지만 선수들은 아주 긴장 넘치는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생각 외로 평온하게 브레이커웨이가 형성되었고 펠로톤은 그것을 단순하게 추격하는 그런 경기 양상을 띠면서 많은 선수들이 이날 쉬어갈 수 있던 날이었는데요. 네. K스포의 뭐 스타 선수 중 한 명인 공효석 선수가 직접 어떻게 참가하는 모습, 그래서 많은 체력을 소모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또 재미있는 이유가 항상 우승하는 선수 그리고 항상 리더 그룹을 형성하는 선수들이 매번 달라지는 게 재미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치열한 경기가 이번 트루드 코리아에서 펼쳐졌는데 특히 드랍팍과 원 프로 사이클링 두 팀의 라이벌 대결 이번 트루드 코리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씬이었습니다. 네, 옆에서 칭을 치고 응원해주는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들이 저런 소리는 들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 선두의 5명은 지금까지 계속 협력 반복해왔는데요. 이 피니시로 향할수록 그리고 뒤에 메인 그룹이 추격을 거의 완료했을 때는 이 더 이상 함께 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어택을 나서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걸 커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펠로톤으로 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역시나 5km를 남기고 선두 그룹과 메인 그룹의 격차가 8초, 굉장히 좁은 뒤에 보이는 그룹이 바로 펠로톤 그룹이고 앞에 나서고 있는 그룹이 선두 그룹인데요. 자, 지금부터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가 네, 그렇죠. 우승을 차지하는 관건이 되겠죠? 네, 일단 선두 그룹을 잡게 되면 추가적인 어택을 막기 위해 스프린트를 노린 팀들이 일부러 더 속도를 앞에서 내게 됩니다. 추가적인 어택을 막는데 아주 필수적인 게 바로 속도죠. 이렇게 드랍팍 팀이 마지막 피니시를 위해서 1km를 남기고 속도를 올리고 원 프로 사이클링은 비록 경쟁 관계이지만 똑같이 스프린트 피니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 펠로톤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선두 그룹과 펠로톤 그룹이 합세가 되면서 선수들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드랍팍의 브렌튼 존스가 약한 오르막 피니시에서 가장 우월한 스프린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드랍팍의 브렌턴 존스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면서 나흘 만에 1위가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렌튼 존스가 1위를 차지하면서 보너스 타임 10초를 획득해서 연 아베라스리 선수에게 리더 저지를 뺏어온 모습이었고요. 네. 그 뒤에서 뭐 원 프로 사이클링 크리스 오피가 그 스프린트를 시작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 길이 막히면서 항의의 의미로 손을 드는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린트 저지, 블루 저지를 입고 있는 선수들이 또 확인이 됐고요. 화이트 저지와 빨간색 물방울 저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날부터 사흘날 경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초반 경기는 계속해서 평지 피니시가 이어지면서 스프린트 대결로 그 각 스테이지가 이어진 바 있는데 그 와중에서 원 프로 사이클링 카롤 도마갈스키 선수 마지막 어택으로 끝까지 독주를 이어나가 우승을 한 게 유일한 그 스프린트가 아닌 스테이지 피니시였습니다. 네, 또 재밌었던 부분이 요 아베라스투리 이자카 선수가 3일 동안 1위를 하다가 마지막 4일째 1위를 넘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더 저지가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이 드랍팍의 브렌튼 존스가 워낙 강한 스프린터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보너스 타임을 차지하면서 리더 저지를 뺏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가 65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쯤 선수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가장 긴 날이었고 또 그날 비가 내리면서 아주 체력적으로 힘든 날이었는데 문제는
다음 스테이지들이 더욱 힘든 스테이지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관리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전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투르드 코리아 2016 4일째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종합 1위는 어떤 선수죠? 현재 드랍박의 스프린터인 브렌튼 존스가 보너스 타임으로 현재 리더 저지를 획득한 데 성공했고요. 네, 사랑왕 저지는 현재 코리엘의 장경구 선수, 영라이더 저지는 첫날부터 서울시청의 김옥철 선수가 차지하고 있고 네. 스프린트 저지 또한 브렌튼 존스가 현재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 이름이 들렸으니까 이 두 선수, 김옥철 선수와 장경구 선수, 네. 이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경구 선수는 올해 트루드 코리아 목표 중 하나를 산하강 저지를 상정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지킬 수는 있겠지만 금산인삼 첼로의 최영민 선수가 맞대결 펼쳤는데 장경구 선수가 여기에서 떨어진 모습을 한번 보인 바 있습니다. 네. 만약 후반부까지 장경구 선수가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최영민 선수가 산악 구간 포인트를 모조리 획득한다면 산악왕저지는 또 다른 한국 선수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데 지금 리우 올림픽 그 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끼리의 경쟁도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5번째부터 8번째 경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5번째 스테이지는 대전을 거쳐서 아산으로 가는 코스인데요. 거리는 170.7km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평탄하다가 힘들었다가 평탄하다가 힘들었다가 네. 이런 구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날은 평지 스테이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의 4등급 작은 산악 구간이 있고 피니쉬가 살짝 까다롭지만 역시나 스프린트가 예상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4일째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여유가 느껴지고 정이 들었나 봐요. 주변의 선수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웃음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선수들 종합순위에서 떨어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약간 여유를 갖고 좀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들에게 잡담을 나누거나 이런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5번째 스테이지도 선수들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선수들의 모습에서 피로감이 보이기도 하고 또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죠? 네, 이날은 특히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해서 어택이 이루어졌던 날인데 네. 펠로톤은 그 누구도 보내지 않으면서 아주 높은 페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브레이크웨이를 형성시키고 이것을 어느 정도 보내주면 두 그룹 모두 정리가 돼서 일정한 페이스로 달리다가 후반부에 펠로톤이 추격을 나서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웨이가 형성되면 펠로톤은 곧바로 그것을 잡고 또다시 어택을 하는 선수들 나오고 또다시 잡고 이것이 거의 60km가량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상보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가 이어지면서 많은 선수들이 아주 힘들어했던 그런 코스였습니다. 네. 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인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균 시속이 6km로 달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초반에는 시속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네. 격렬한 대결이 펼쳐졌는데 특히 원프로 사이클링과 드랍팍 팀이 원프로 사이클링은 계속해서 선두에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하고 드랍팍은 원프로 사이클링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모든 어택을 드랍팍이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레이스가 선수들이 굉장히 욕심을 냈던 레이스였어요. 네, 엄청난 스피드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보시던 분들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으려고 찍었는데 선수들이 이미 지나가서 자전거도 못 봤다고. 네, 그렇습니다. 52km 지점에 있던 중간 스프린트에서는 케이스포의 서준영 선수가 가장 먼저 넘었는데 이곳에서는 보통 브레이크웨이가 먼저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여기까지도 현재 브레이크웨이가 형성되지 않고 펠로톤 워낙 빠른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뭉치로 계속해서 어택과 흡수를 반복하는 선수들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존 경기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다운 공격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공격을 전력을 다해서 하지만 펠로톤은 또 이것을 전력을 다해서 추격하고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조금 전에는 장경구 선수, 최영민 선수가 이날의 산하강 포인트를 위해서 앞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저렇게 많은 선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는 관객들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이 선수들의 엄청난 속도의 주행,
이 펠로톤이 지나가게 되면 정말 돌풍이 분다고 할 정도로 어. 뭐 바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뒤에서 보면 엉덩이만 보인다고 저희가 지금 네. 엉덩이만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첫 그 산악 공간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드디어 펠로톤에서 벗어나서 어택을 성공시키고 현재 브레이크웨이를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 보급 주머니에 아까 콜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콜라를 마셔도 되나요?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지 않나요? 네, 사이클 선수라면 누구나 콜라를 찾게 되는데요. 콜라가 달고 청량감도 있고 아주 시원하기 때문에 네. 뭐 사이클 선수가 되면 콜라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선두 그룹 형성되었지만 펠로톤은 이 선두 그룹도 놓아줄 생각이 별로 없는지 아주 뭐 좁은 차이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산악 구간을 선수들이 통과를 하는 모습인데요. 최영민 선수가 산악 구간에서 1위를 차지했군요. 네, 최영민 선수와 장경우 선수가 이 4등급 산악국에서 엄청난 대결을 펼쳤지만 막판에 최영민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전날에 짧은 순환 코스를 달렸기 때문인지 선수들이 굉장한 스피드로 오늘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선두에는 2명의 원프로 사이클링 선수 피터 윌리엄스와 카롤 도마스키 선수가 있었는데 이 두 선수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드랍학이 계속해서 앞을 끌었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드랍학이 무릎을 꿇고 이 두 선수를 선두 그룹에 합류하는데 허용하면서 드랍학은 현재 리더 저지를 입고 있는 브렌튼 존스 스테이지승뿐만 아니라 네. 리더 저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쇼트트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쇼트트랙 선수들 사이에 다른 나라 선수가 껴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작전을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원프로 사이클링 2명과 1명의 말레이시아 팀 선수가 선두를 여전히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뒤에서 추격하는 팀은 현재 노보 노디스크가 추격에 나섰습니다. 드랍학 팀은 초반 어택을 커버하는데 많은 힘을 소모한 나머지 그 브렌튼 존스를 더 이상 도와줄 선수가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선두 그룹 캐롤 도마갈스키 선수가 혼자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추격 그룹과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렸습니다. 네, 카롤 도마가시 선수가 이 15km를 남기고 홀로 독주를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보통은 이런 홀로 하는 독주는 펠로톤에 이렇게 잡히게 마련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잡힌 선수는 도마갈스키의 팀원인 피터 윌리엄스였고요. 네. 나머지 펠로톤은 이 도마갈스키 선수를 잡기 위해서 맹추격을 펼쳤지만 또다시 도마갈스키 선수가 펠로톤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무려 2분 차이를 내면서 홀로 골인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모습은 막판까지 결전을 펼치는 모습인데 지금은 캐롤 도마갈스키 선수가 굉장히 여유 있게 내가 우승자다라고 세리머니를 하면서 결승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마갈스키 선수가 뭐 사이클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런 솔로 어택을 성공시킨 모습이었는데 네. 이날 뭐 드랍팍 팀이 도마갈스키 선수 그리고 원프로 사이클링에게 완벽하게 무너진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속 그룹에서의 2위 싸움도 치열했는데요. 저 그룹 안에 우리나라 선수가 3명이나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뭐 2위로 들어온 선수가 올렉 제밀리아코프였고 그 뒤에 LX팀이 선두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째 스테이지는 구간 1위 캐롤 도마갈스키가 차지를 했고요. 2위는 예부게니 기리치, 3위는 크리스 오피,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기현우 선수, 장선재 선수, 김욱철 선수가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도마갈스키 선수가 이날의 어택을 성공시키면서 무려 2분 차이로 선두 저지를 리더 저지를 가져온 데 성공했고요. 네. 그리고 빨간 물방울 무늬의 산화광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나라 선수가 항상 맨 위에 있군요. 네, 최영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It was crazy everywhere attack, so we try to do a breakaway with including us, and when we do this, I was with my teammate Pete. He went really strong in the beginning, so I keeping power for myself in the end, and it was perfect tactic today, and I won. I'm happy. So. 혼자 독주를 하며 들어온 캐롤 도마스키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안에서도 팀원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빼놓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 모든 선수들, 관계자들에게 인상을 남긴 어택이었기 때문에 팀 그리고 뭐 그 선수의 대단함을 정말 놀랄
모습이었습니다. 네. 6번째 스테이지는 아산을 출발을 해서 충주까지 가는 194.6km의 구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테이지가 전체 대회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의 스테이지는 긴 구간과 함께 2개의 3등급 산악 구간 그리고 끊임없는 업다운의 코스로 앞에 선두 그룹이 형성된다면 잡기 굉장히 까다로운 펠로톤이 조직화된 추격을 하기 아주 어려운 날로 꼽혔는데 이날이 역시나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사이클을 타다 보면은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날 엄청나게 더웠죠. 네, 이날 뭐 무더위가 선수를 덮쳤는데 안 그래도 길고 힘든 날에 엄청난 무더위가 내리쬐면서 많은 선수들 등에 정말 염전을 만든다고 해서 네. 저지가 모두 땀으로 인해서 하얗게 뜨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스테이지, 6번째 스테이지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코스를 좀 어려운 코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이날과 같이 긴 거리와 동시에 끊임없는 오르막 내리막 그 오르락내리락이 이어지는 날은 정말 선수들이 견디기 힘들어하죠. 네, 첫 빨간색 번째. 물방울 무늬의 저지를 입고 있는 산화강. 오늘도 산화강을 놓칠 수 없었나 봅니다. 네, 첫 번째 산악 구간이었던 옆던제에서 3등급 구간인 옆던제에서 최영민 선수가 먼저 넘어가면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획득했고 여기에서 최영민 선수가 올해 투르드 코리아 산악 왕 저지를 확정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스테이지가 2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화강은 최영민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날 초반에는 역시나 어제와 반대의 경기 양상이 이어졌는데 어제는 원프로 사이클링이 계속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네. 드랍하기 이것을 컨트롤했다면 이날은 원프로 사이클링이 방어를 하고 드랍하기 계속해서 앞에서 어택을 시도한 날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날은 워낙 힘든 날이었기 때문에 원프로 사이클링 선수들 모두 초반에 앞에서 브레이크웨이 그룹을 관리하려다가 후반부에 체력 저하로 인해서 펠로톤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스테이지에 올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전체 대회가 합쳐져야지 팀 우승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날 앞에 선두 그룹에 드랍하게 선수가 포함이 되면서 이날 원프로 사이클링은 드랍하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두에 우리 팀 선수가 있다면 그 선두를 추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이클링의 불문율이자 올바른 전략이기 때문에 오로지 추격은 원프로 사이클링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네. 스프린트나 이 산화강 구간이나 그 밑에 흰 선으로 표시된 그 지점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선수에게 가장 높은 포인트를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니포 비니판티니의 그레가 볼레가 가장 먼저 통과하는 모습이었고 2분 후에 원프로 사이클링이 팀원 전원이 앞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펠로톤을 끌고 같은 지점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니폼이 같은 선수들이 지금 팀원인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어떤 작전을 펼칠지 보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원프로 사이클링이 뭐 전력을 다해서 선두 그룹을 추격하는 데 나섰지만 선두에 워낙 위험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드랍하게 선수도 있고 니포 비니판티의 그레가 볼레는 이미 2년 전에 트루드 코리아에서 한번 그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던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응원 소리가 선수들에게 조금 더 힘을 줘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풍경은 화면으로 다 담을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선수들은 이 풍경을 감상할 새가 없지만 원프로 사이클링이 속도를 엄청나게 내면서 펠로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모습인데 이럴 네. 때 펠로톤은 거의 뭐 300~400m까지 늘어집니다. 정말 그 모습도 엄청난 장관이죠.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선수들입니다. 두 번째 산악 구간은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을까요? 네, 이곳에서 알렉산더 슈쉐모인 선수가 먼저 지나가고 여기에 케이스포의 공효석 선수가 그 뒤를 따른 바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가 산악 코스를 우승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효석 선수도 뭐 워낙 유명한 클라이머인데요. 이 선수들 앞에 나서고 워낙 강력한 멤버로 선두 그룹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펠로톤은 이 선두 그룹을 추격하는 데 실패하고 점점 시간 차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달려가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스피드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시속 50km 혹은 시속 60km에서 달리는 차에서 얼굴을 내놓고 바람을 맞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펠로톤이 선두 그룹을 네.
특히 원 프로사이클링의 모든 팀원들이 떨어진 후에 카롤 도마갈스키 선수가 그 강력한 파워로 직접 추격에 나서면서 한때는 2분까지 거리를 좁히면서 도마갈스키 선수가 또다시 리더 저지를 차지하나 했지만 도마갈스키 선수도 결국에는 이 드랍팍의 견제에 무너지고 이 펠로톤 속도가 느려지면서 펠로톤에서 각가지 어택이 나오면서 산산조각난 이날의 경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5km를 남겨두고 역시나 선수들이 눈치 싸움을 펼치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선두 그룹에는 현재 스테이지 우승뿐만 아니라 옐로우 저지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는데 네. 그레가 볼레라든지 아니면 공효석 선수라든지 알렉산더 슈제모인이 이날 옐로우 저지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스테이지 우승을 다른 선수들에게 넘겨주더라도 본인이 끝까지 앞에서 끌어서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앞에서 속도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레가 볼레가 선두를 달리면서 이 선수는 아무래도 옐로우 저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수지만 스테이지 우승도 현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다른 선수들을 견제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뒤에 엄청나게 키 큰 선수가 갑자기 질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레가 볼레가 앞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비즈기토프 선수가 뒤에서 그대로 탄력을 이어받아서 먼저 피니쉬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5명이 거의 동시에, 지금 한 3, 4명이 거의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사진 판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즈기토프 선수가 뒤에서 다른 선수들이 느려진 틈을 타서 먼저 탄력을 받는 데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모습이었죠. 자, 6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변이 탄생한 그런 스테이지였습니다. 구간 1위는 잔도스 비지기토프 선수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레가 볼레 선수가 2위, 가빈 마니언 선수가 3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유석 선수가 4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전날 2분 차이로 벌려놓은 카로도마가스키 선수가 리더 저지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네. 이날 원 프로사이클링이 모조리 무너지면서 리더 저지의 행방이 그레가 볼레에게 완전히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2분 차이가 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레가 볼레가 영리하게 팀이 플레이하면서 이날 완전히 그 저지를 뺏어올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혼돈에 빠진 경기 7번째 스테이지를 만나보겠습니다. 7번째 스테이지는 충주 세계무술공원을 출발을 해서 서울 올림픽회관까지 질주하는 142.8km의 구간입니다. 네, 이날도 역시 거의 평지라고 할 수 있는 날인데요. 남한강 유역을 따라 서울로 북상하는 선수들 더 이상 종합순위를 뒤집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 프로사이클링은 적극적으로 어택을 하기보다는 마지막 피니쉬에 스프린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작전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 프로사이클링과 드랍팍 두 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번 투르 드 코리아 결국 종합 우승은 다른 팀이 현재 선두를 이제 뺏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 두 팀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선수가 바로 공유석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공윤석 선수가 어제 선두 그룹에 합류하는데 성공하면서 아무래도 종합 3위까지 뛰어오른 바 있습니다. 이 공유석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남편이죠. 네, TV에도 예전엔 등장한 바 있고요. 네. 워낙 유명한 클라이머이고 국제대회 성적도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네. 아주 깡마른 몸매로도 유명한 선수죠. 자, 이 선수들이 산악 구간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산악강 저지는 금산 인삼 첼로의 최영민 선수가 확정을 지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선두를 형성한 6명은 더 이상 산악강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영민 선수는 저 빨간 물방울 저지를 입구자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산악강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네, 매일 하나씩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자, 지금 150m를 남겨놓고 선수들이 산악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스테이지 첫 번째부터 6번째보다는 조금은 속도가 늦어진 모습입니다. 네, 이 6명의 선수들은 산악강 포인트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이날의 스테이지 우승만을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굳이 경합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던 페이스 그대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두 그룹과 메인 그룹의 격차는 1분 29초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펠로톤은 이날 평지였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이 선두 그룹에 원 프로사이클링과 드랍팍 두 강력한 팀이 선수를 한 명씩 내보내면서
펠로톤에서는 이 선두 그룹을 추격할 수 있는 팀이 오로지 니포 비니판티니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니포 비니판티니는 오로지 리더 저지를 사수한 데만 목적이 있지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려는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스프린터를 보유한 다른 팀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엔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지금 유니폼 색깔이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선수가 원프로 사이클링 팀인지 어떤 선수가 드라파 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조금 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색상이라던가 네. 그 펠로톤 내부에 있는 선수들은 그 배번을 보거나 저지의 색상을 보거나 혹은 자전거를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 스프린트 여기에서도 경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에 브래드 에반스와 그 아반티 아이소 위에 프레이저 거프가 살짝 나서는 모습이었죠. 자, 스프린트 구간 결과가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네, 특히 이날 그 경기에서는 케이스포의 김군수 선수가 선두로 나서면서 공효석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포 또한 펠로톤에서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또한 정하전 선수를 선두에 내보낸 만큼 이날 선두를 추격할 수 있는 팀은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로 향하다 보니까 관중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이고요. 선수들의 쇼맨십 그리고 세리머니도 조금 더 과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은 이 물을 마시면 물통을 옆에다가 나중에 경기가 끝난 후에 스태프들이 수거하도록 물통을 옆에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네네. 관중들이 있으면 일부러 관중들에게 기념품이라고 던져주는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이날 펠로톤은 현재 니포 비니판티니가 최소한의 시간 차이로 거리를 관리한 후에 스프린트를 노리는 신동현 선수를 위해서 LX팀이 앞에서 추격을 개시한 모습이지만 이미 선두 그룹은 1분 이상 차이를 벌리면서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대형이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인데요. 일렬로 달리는 대형과 어떻게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달리는 대형들을 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진영을 형성하게 되는데 선두에선 이제 이 선수들이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서로 예감을 했는지 이제 더 이상 협조가 되지 않고 배신을 하는 모습이죠. 한 명씩 어택을 나가면서 이렇게 원프로 사이클링 크리스천 하우스가 어택을 하고 여기 브래드 에반스가 따라가고 JLT 콘돌의 커너던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나갈 것 같이 서서히 움직이다 갑자기 치고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독주가 강한 커너던이 가장 적극적으로 어택에 나섰지만 다른 선수들, 스프린트가 강한 다른 선수들이 이 커너던을 잡고 견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선수들 간의 스프린트 싸움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선수들이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1위를 차지했을지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 스케이트 날라를 이렇게 스케이트 날을 뻗듯이 선수들이 네, 자전거를 그렇습니다. 쭉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민다고 표현하는데 네. 브래드 에반스와 크리스천 하우스가 워낙 근거리로 함께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은 이 두 선수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이 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 두 선수의 공동 우승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하진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하공전진이 여전히 최영민 선수가 확보를 한 상황이고 베스트 영 라이더는 현재 비노 포레버 팀의 예프게니 기리치가 입고 있는 모습이죠. 별 일이 없었어가지고요. 그냥 스프린터를 이제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목표한 바는 이뤘으니까 저희 팀을 위해서 제가 이제 희생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민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자, 스테이지 8번째입니다. 서울의 구간을 순환하는 코스죠. 65km를 달리는 구간입니다. 네, 이날은 산악관 구간 없이 계속해서 평지를 달리는 날인데 강병북로를 따라 달린 후에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돌아와 올림픽공원을 4바퀴 도는 그런 스테이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그 자전거 동호인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동호인들이 찾는 이 올림픽공원에서 출발과 피니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말 라이딩 후에 관람을 위해 오신 모습이죠. 그리고 올림픽 이 회관 앞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또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펼친 이날 마지막 스테이지였습니다. 자,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 피로를 안고 있을 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우리가 뭐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 쪽 그 코엑스 앞을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 아주 멋지게 잡아주는 모습이죠. 도로가 넓다 보니까 훨씬 더 확 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교통 통제가 된다는 모습은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확실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클 경기는 아무래도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많은 운전자분들,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대회로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뭐 이제 고속화도로로 올라가고 있는 선수들, 이날도 역시 한국 선수들이 어택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베스트 영 라이더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어린 선수일수록 조금 더 잘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어린 선수들을 따로 뽑아서 상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이클이라는 경기는 굉장히 독특한 스포츠인데 그 나이에 따른 체력보다는 일단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록과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다가 이 사이클 선수들이 필수로 하는 유산소 능력은 30세까지 계속해서 향상되기 때문에 보통 사이클 선수의 전성기는 뭐 28에서 32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수들 지금 마지막 날 경기이기 때문에 우승보다는 팀 우승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선수들 현재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이 강변북로를 따라서 네. 아침까지 비가 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선두에 많은 한국 선수들, 장선재 선수, 뭐 코레일의 이기석 선수 등등 앞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 하면은 우리나라 많은 그 자전거 타는 동호인 분들이 자주 즐겨 주행하는 코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변북로를 자전거로 주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선수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날 시속 50 이상으로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케이스포의 주강원 선수도 이 선두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다시 어택에 나선 주강원 선수. 하지만 이 선두 그룹 펠로톤은 오늘도 마지막 스테이지 스프린트로 끝내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순환 구간이다 보니까 스프린트 구간을 하나를 통과를 해서 다시 한번 질주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의 스프린트는 2번 있게 되는데 그 피니시와 동일한 지점에서 2번의 스프린트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두의 선수들 스프린트 포인트를 노리는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합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었고 펠로톤에서는 현재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는 니포 비니판티니가 시간 차이를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아주 빠른 속도로 피니시 라인 지나가고 있는 선수들이죠.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는 것도 흥미진진한데 현장에서 선수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마지막 날은 동일한 구간을 4바퀴 순환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많은 관중들이 선수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프린트 구간을 네. 선수들이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경합이 없나 싶었지만 LX팀의 장선재 선수 그리고 케이스퍼의 주광원 선수가 먼저 이곳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지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들 매일같이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는 모습을 이번 트루드 코리아에서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우리 선수들에게 상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강팀들이 많이 참가하면서 한국 선수들 우승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주 적극적인 활발한 어택의 모습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바퀴를 홀로 달리려고 시도하는 이 아반티 아이소의 패트릭 셔. 저렇게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나머지 선수들, 나머지 브레이크웨이 그룹들 펠로톤에 흡수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원프로 사이클링이 앞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죠. 네, 지금 선수들이 달리면서 옆으로 살짝 빠져주는 선수들이 있는데 마라톤으로 치면은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인가 봐요. 네, 앞에서 끌고 옆으로 빠지면서 펠로톤 후미로 다시 합류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웨이에 있던 선수들입니다. 자, 공격을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추격조에 잡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프로 사이클링과 드랍하기 맹추격을 개시하면서 이 선두에 있던 아반티 아이서비 선수를 잡는데 성공했고 이제 마지막 코너를 돌아 피니시 스프린트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트루드 코리아 사이클 경기에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여러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앞에서 리드아웃 선수가 본인의 팀 리더 스프린터가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이 고속의 상황에서도 뒤를 바라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과연 치고 나올 수 있을지. 네, JT 콘돌의 러셀 다우닝이 먼저 스프린트를 시작하지만 뒤에 푸른색 저지를 입고 있는 브렌튼 존스가 그 뒤를 가뿐하게 제치면서 스테이지 우승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우승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는 브레튼 존스였습니다. 네, 첫날 우승을 차지했던 연 아베라스티 선수가 아쉬움 속에 팔을 흔드는 모습 보실 수 있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8번째 경기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서로가 다 친구고 서로가 다 함께 고생을 한 그런 동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8번째 스테이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튼 존스 선수가 1위였고요. 크리스 오피 선수가 2위였습니다. 셋째 날까지 1등을 했던 윤 아베라스투리 이자가 선수가 3위를 차지했고요. 네. 팀 우승 결과가 발표됐군요. 네, 카자흐스탄의 비노 포레버 SKO 선수들이 이번 트루드 코리아 팀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결국에는 리더 저지 끝까지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그레거 볼레였습니다. 스프린트 저지는 브렌튼 존스 그리고 킹 오브 더 마운틴 콤 저지는 최영민 베스트 영라이더는 비노 포레버의 예프게니 기리치 선수가 차지한 우승이었습니다. 종합 순위 1위는 그레거 볼레, 2위는 하비의 메시아스 그리고 3위는 케이스포의 공효석 선수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요트 경기장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올림픽 회관까지 총 1229km를 달린 경기였는데요. 8일간에 펼쳐진 질주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우승은 그레가 볼레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28시간 3분 2초의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종 옐로우 저지를 차지한 그레가 볼레 역시 트루드 코리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고 아주 영리한 타이밍에 어택을 나서면서 나머지 선수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전체적으로 다 선전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한국 선수들이 매일같이 어택에 나서고 브레이크웨이를 나서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모두가 보실 수 있었고요. 공효석 선수가 종합 3위를 차지하면서 포디움에 오르고 특히 금산인삼 첼로의 최영민 선수도 산왕왕 저지를 확정지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리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2명의 선수가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의 김옥철 선수 그리고 케이스포의 서준영 선수가 결국 올해 리우 올림픽의 로드사이클 부문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옥철 선수와 서준용 선수 선전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올해 리우 올림픽이 워낙 오르막이 많은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가 남은 2달 동안 오르막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김옥철 선수와 서준용 선수의 리우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대를 하면서 트루드 코리아 2016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